1년 정도 시댁에서 살았어요. 빌부터 산 거죠. 추워봤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한 3, 4도의 큰 게 이게 터지면은,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조금 핫한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가 아닌 약간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즘 SNS에 일본집은 춥다라는 그런 밈이 막 돌고 주제가 막 엄청 나고 막 SNS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았던 집의 추이들을 설명드리면서 과연 우리 집의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살았던 집이고 제일 먼저 추위를 느꼈던 집은 시댁집이었어요. 시댁은 목조 형태의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조로 만들어진 주택이다 보니까 아마 일본 주거 형태의 집 중에 가장 춥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딱 남편이랑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취준생이어서 따로 집을 구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1년 정도 시댁에서 살았어요. 빌부터 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계절을 지내봤는데 여름도 정말 장난 아니게 덥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집이 딱 이렇게 막 무덥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습기랑 더위가 플러스 되니까 이게 진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름이 일본은 너무 더우니까 겨울은 또 일본이 한국보다는 덜 춥잖아요. 그래서 뭐 추워봤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한국에서 20 몇 년 살면서 집에서 뭐 양말을 신거나 뭐 그런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처음에 양말을 안 신고 걸어 다녔는데 진짜 발이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양말은 필수겠구나 해서 무조건 일본에서는 양말을 신고 다녔었고, 저희 집 시댁은 다행히 그때 유카담보라는 게 깔려 있었어요, 거실에. 원래 일본에서는 지금 유카담보가 그래도 신축에는 있지만 막 대중적으로 한국처럼 바닥 난방이 되는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댁은 막 지어진 집이어서 어머님이 이제 난방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1층은 이제 바닥 난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1층에서 생활하면은 그나마 조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자려고 2층이 다 방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 딱 방에 자려고 올라가는 순간 너무 추워서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처음 느껴봤어요. 방이 체감상 영화 느낌이거든요. 영화 느낌이고 진짜 밖에서 자는 듯한 그런 추위예요. 그래서 막 입김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시댁에 살면서 아무래도 눈치가 조금 보이잖아요. 그때 방마다 난방되는 에어컨이 달려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 난방으로 에어컨을 트는 게 전기세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틀면은 좀 따뜻하게 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밤낮을 계속 틀어버리면은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 딱 30분만 켜서 이제 집안을 조금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방 안을 좀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전기장판을 이제 틀어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이제 전기장판으로만 자서 조금 그때는 잘만 했는데, 그 잠드는 순간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저의 첫 번째 이제 일본에서의 첫 집의 추위였고,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이 취업을 하게 돼서 우츠노미야로 가게 됩니다. 우츠노미야는 도쿄랑 조금 가까운 그런 지방 도시인데, 그때는 남편이 또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좀 이게 월급이 조금 세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맞는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 약간 저는 조금 그래도 뭔가 너무 오래된 이제 집에서는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신축을 골랐거든요. 신축을 골랐는데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싶어가지고 이제 살게 됐거든요. 그때 살았던 집이 약간 주택은 아니었지만 타운하우스처럼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철근 콘크리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목조로 된 타운하우스 같은 거였거든요. 1, 2층으로 된. 근데 살다 보니까 약간 주택이랑 이렇게 비슷했어요, 느낌이. 그래서 추위가 어느 정도 비슷했거든요. 신축이고 새 거였지만 저렴했던 이유가 약간 느낌상 자재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뭐만 하면은 바닥에 흠집도 많이 나고 벽도 막 잘 찍히고 뭐 이렇게 살짝 눌렀는데 막 이렇게 푹 들어가고, 그리고 지진이 그때 도쿄 근처다 보니까 정말 2주에 한 번씩 얕게 났고, 간혹 가다가 한 3, 4도의 큰 게 이게 터지면은 터졌거든요. 뭔가 제가 화장실에 한번 갔었는데 화장실 벽에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자재가 좋은 집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그래서 그런지 조금 단열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저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고 하루 종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는 그때는 지냈지만 많이 얼굴이 건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약간 난방 텐트라는 거를 집에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따수미 난방 텐트에서 이제 3명이 들어가서 자면은 그나마,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잔 거였죠, 겨울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따뜻했다. 그렇게 좀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쿠오카로 이사 오게 됩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이제 그런 목조 건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된 그냥 맨션에 이제 살게 되는데, 확실히 진짜 근데 맨션이 목조 형태의 그거보다는 훨씬 따뜻했어요. 훨씬 조금 단열이 잘 되는 느낌인데, 일단은 근데 창이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얇아서 그 바람은 좀 솔솔솔솔 새더라고요. 그래도 좀 따뜻했고, 그때는 전기 카페트를 거실에 깔고 지냈어요.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기 카페트를 깔고 이제 에어컨을 켜니까 뭐 그나마 따뜻하게 잘 보냈습니다. 대신에 막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어야 됐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따뜻하긴 했었는데, 뭔가 이제 에어컨 바람이랑 뭐 이런 거에 있으니까 그 집에서는 그 창문에 결로가 막 생겨가지고 창문 밑에 곰팡이가 엄청 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조금 단점이지 않았나? 어쩐지 약간 좀 쿰쿰한 냄새가 나긴 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집을 사게 됩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이제는 월세살이를 좀 그만하고 싶고 조금 제대로 된 집, 조금 튼튼한 집을 갖고 싶어서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위도 더위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집의 이제 단점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뭔가 그런 추이를 고려하면서 이제 이 집을 골랐거든요. 먼저 이제 지금 사는 집은 철근 콘크리트 타워 맨션인데 무조건 바닥 난방이 되는 집으로 골랐어요. 그게 약간 무조건이었어요. 저한테는 바닥 난방이 되는데, 저는 처음에 타워 맨션이 되게 꺼려졌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보통 맨션보다 타워 맨션이 뭔가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 관리비에 나가는 돈을 되게 아까워했기 때문에 엄청 그 집 사는 거에 무조건 뺐는데, 왜 제가 결과적으로 이 타워 맨션을 선택하게 됐냐면, 그때 전에 살았던 맨션이 이제 복도형 맨션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복도형 맨션이 되게 흔하거든요. 그때 살았던 집이 여기가 엘베가 있으면 여기가 짝짝짝짝짝짝 집이 한 10채 정도 되고, 저희가 거의 맨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베를 타고 내리면 여기까지가 한 1분은 걸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이 엘베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게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이게 높은 층에 있으니까 바람이 너무 세고, 막 애기들도 막 안고 지나가야 되는데 막 날아갈 것 같고 해서 이 집까지 걸어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외부 복도형 맨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이 문을 정통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집을 살 때 선택지에 내부 복도형이 있는 집을 무조건 가자라고 선택을 했었는데, 먼저 제가 살고 싶었던 동네를 딱 고르고 그 동네의 내부 복도형 맨션을 찾자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조건 딱딱딱 맞는 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결정하게 됐고, 이제 살다 보니까 엘베에서의 그거가 너무 저는 겨울마다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엘베에서부터 이제 뭔가 따뜻하게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확실히 근데 이제 밖이랑 안 통하는 내부 복도형 안에 이제 집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덜 춥더라고요. 그리고 창도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살던 창이 다 한 장짜리 창문이었는데 무조건 이중창으로 돼 있는 데를 고르자 해서 이중창이 돼 있는 이 맨션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이중창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막 샤시를 두고 창과 창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창과 창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붙어서 그게 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가 좀 두꺼운 창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진 않거든요. 완벽하게 차단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전집에서 산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진짜 덜 춥긴 해요. 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이 집에서 어떻게 겨울을 이제 나냐면, 여기에서는 조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전 집이랑. 그래도 이 집이 좀 춥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뭔가 난방 기구를 안 틀었을 때는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도, 15도 정도? 그 사이에서 되는데 추운 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이제 저희 집은 바닥 난방이 돼요. 근데 바닥 난방이 거실에만 돼요. 거실에 이렇게,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반을 잘라서 여기가 이제 밥 먹는 곳인데, 딱 여기에만 바닥 난방이 됩니다. 요 거실 한 전체에만 이제 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B가 있는데 A가 그 소파 있는 쪽이고 B가 식탁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반을 틀고 있어요. 그 두 개 다 이제 틀면은 더 따뜻해질 텐데, 두 개 다 틀면은 저는 난방비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틀면은 정말 장난 아니게 막 나올 것 같아가지고 딱 여기만 틀어요. 거실에만. 다이닝룸은 밥 먹을 때만 사용을 하니까 여기만 트는데, 그래도 여기 밥만 틀어도 집 자체가 조금 훈훈해지거든요. 그냥 이런 티 같은 거 입어도 조금은 괜찮다 정도? 그리고 장점이, 이제 전에 살던 집은 이제 에어컨을 막 난방을 틀었었는데 그걸 안 틀어도 된다는 점. 그래서 얼굴이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고, 단점은 거실에, 저기 좁은 거실에 다 4명이 누워 있어요. 바닥에 몸을 지지려고 다 4명이 저기 누워 있고, 그게 단점이에요. 잘 때는 이제 저쪽 방은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그냥 전기장판 정도로만 틀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 다들 틀고 자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자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목욕이거든요. 일단 방이 추우니까 목욕으로 몸을 데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짜 1일 1 목욕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일본 또 그런 게 비싸거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목욕을 하겠다고 물을 받고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받고 이제 그거를 온 가족이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내 식구에 저 혼자 여자니까 나름 남자들이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남자 셋이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자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집이랑 일본의 그런 난방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집은 이제 전기는 사용하지 않죠. 그 추위를 보내는데 전기는 뭐 전기장판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게 나와요. 전기세는 한 10,000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가스비가 중요해요. 가스비가 원래는 보통은 저희 집은 6,000~7,000원 정도 나오는 편인데,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난방 틀어야 되고 매일매일 목욕물 받아야 되니까 저희 집 겨울 가스비는 요 정도 나옵니다. 13,487엔. 그러니까 평소보단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름 그 추운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좀 따뜻하게 일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지만 너무 핫한 주제여가지고 저도 한번 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 이거는 제가 살았던 집의 바탕으로 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여서 일본 집이 막 다 그렇다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